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잡다한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우리 동네 잡학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제가 첫 촬영을 좀 하게 되는데 일단은 박수로 한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정보, 몰라야 될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만 저희는 쓸데없는 거나 필요한 거나 모두 모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 1회로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잡학과 먼저 함께 하실 잡학 박사님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 젊으신 교수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입니다. 최첨단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살기 좋은 도시의 시작은 이곳에서부터 괜찮았습니까? 이곳에서부터 목포대학교 도시계획 및 조경학부의 지역개발학과 전공이신 장성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청바지에다가 위에 이제 검정색을 입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다 입어봤는데 네네. 그나마 이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옷이 집에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잡학 박사님을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생태계를 위해 달린다. 황폐해진 숲을 되살리는 살림의 아버지. 저희 작가가 좀 오바를 했네요. 자, 목포대학교 원예살림학부의 강원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그 장성만 교수님 학과 소개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전공은 도시계획 및 조경학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도시계획하고 조경을 두 개를 합쳐놓은 형태인데요. 사실은 작년에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학 그리고 네. 조경학과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올해 이제 두 가지가 하나의 학부로 합쳐지면서 아. 도시계획 및 조경학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제 전공은 그 중에서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학을 제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학을 전공을 하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교수님 네. 학과 소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학과는요. 원예살림학부 산림자원전공 네네.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예와 살림이 함께 있는데 네. 이제 많은 좀 1학년 경험을 한 다음에 원예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살림을 할 것인지 네.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저희 학과는 어찌됐든 숲의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네. 학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시개발이고 네. 여기는 숲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관리하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좀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같은 편일 때도 있을 거고. 같은 배도 있을 거고. 그쵸. 거고 네. 또 아닐 때도 좀 있을 네, 것이고. 그럴 네, 수도 그럴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상당히 좀 스튜디오가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는군요. 자, 원래 교수님께서는 예. 원래 그 방송 촬영하는 거 혹시 그 제자분들한테 이야기 좀 하셨어요? 제자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고 제가 딸이 있는데요. 제 네네. 딸이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네. TV에 나온다고 해서 네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딸을 위해서 네.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준비를 좀 하셨는지. 딸이 자기 이름을 꼭 얘기해달라고 자기 이쁘다고 또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따가 시간 되면은 네. 지금 아니, 할까요? 딸 이름은 돼요. 예, 제 딸 이름은 장하린입니다. 장하린. 요즘 시대의 이름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장하린 이름은 이제 언급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할인아 치고. 저희가 우리 작곡하기 때문에 네. 뭐 잡스러운 이야기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우리 그 교수님은 우리 그 제자분들에 나온다고 좀 이야기하셨는지. 아니요, 저도 제자들한테 얘기하지 못했고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아직 아이가 어려가지고 예.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네. 오늘 살림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저희 아이 아직 알아듣지 살림의 못해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좀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신가요? 좀 어떠신가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네네. 아직까지 아버지는 아니고 옆집 아저씨나 삼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 1회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 두 분의 또 이제 그 아주 깊은 내용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네. 잡스러운 상식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첫 회의 주제가 심도가 좀 있습니다.
미래의 도시 생태계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미래의 도시 생태계 하게 되면 자 멀리 딱 생각하게 되면 예전에 그 원더키드 알아요? 네. 그렇죠. 저는 같은 아, 저도 봤습니다. 저도 네, 좋아해서. 저도 봤습니다. 네. 원더키드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실은 2020년도에는 네, 맞습니다. 우주선이 날아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멀리 좀 상상을 해보면은 네. 드론이 그 택배로 해서 이제 배달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뭐 드론 좀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제 네. 이런 이제 변화가 좀 있는데 우리 그 장상만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래 도시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저도 이제 보통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 만나면서 이제 미래 도시라고 이야기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가 날아다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지하로 다니거나 뭔가 날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사례가 지금 사실 사우디에서 약간 그러한 이제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 멀리 크게 해가지고 네, 막 맞습니다. 미래형 도시 만든다고. 네, 맞습니다. 뭔가 크게 뭐가 기둥을 벽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막- 사우디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사우디에서 전적으로 한번 좀 크게 마음을 먹고 만들고 있는 도시가 이제 네움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 큰 기다란 이제 도시는 네움 시티라는 이러한 도시를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더 라인을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려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원래 170km를 이렇게 벽처럼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그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이제 좀 줄였다고 합니다. 좀 많이 줄였어요. 원래 170km였는데 2.4km로 이제 좀 많이 줄인. 110km에서 예, 2.4km. 예, 일단 1.4km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저희가 이제 아는 정보는 실은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신다. 근데 이제 어떤 신문에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딸릴 것이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2.4km면은 많이 줄었죠. 그 사우디 그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식하는 거 같은데 지금? 그거 아니면 없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비용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일단은 좀 길이를 좀 줄인 상태로 예산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도시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바뀌긴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좀 보면은 네. 미래의 도시계획은 예전에는 뭔가 커다란 뭐 공공청사 네네. 아니면은 지하철역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해야지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많이 그렸으면은 최근에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자꾸 주차장이 너무 주차 문제가 심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케어할 수 있는 도시계획 조금 더 디테일한 도시계획으로 조금 이렇게 저희 피부에 와닿는 도시계획들이 좀 요즘에는 고민이 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래 도시 하게 되면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세요? 아까 뭐 예시로 원더키드 네. 말씀해 주셨고 아니면 미래도시 이렇게 조감도라 같은 걸 하나요? 영상에 그렇죠. 이런 걸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보면 깨알같이 초록색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만 잘 보이는 편이에요. 왜냐면 네. 제가 그렇게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래도시는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는 엄청 발달을 할 것입니다. 네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인간들에게는 특히 더 좀 심리적으로 안정화가 된다거나 네네. 어떤 헬스 좀 건강적으로도 좀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네네. 어느 정도 녹지 공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네. 그 녹지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는 교수님은 이제 그런 쪽에 녹지 쪽에 그러니까요. 그 저 생각해 보면 조감도 보면 항상 초록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색깔을 딱 하면 진짜 다 초록색이 보이는 거예요. 녹지가 몇 프로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적으로 보면 적어도 대지 면적이 한 10% 정도는 이렇게 나무를 심거나 종로 네네. 면적을 네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뭐 개인적으로 더 많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몇 프로? 한 절반 이상은 돼야 돼요.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럼 다른 데 가야죠. 왜냐면 그래도 아마 그런 도시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이 네, 그렇죠. 전 국토의 한 60%가 넘는 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 산에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 포함한다면 네네. 공원가 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비율로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과거에는 도시개발을 이제 이렇게 했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한다라고 네. 그런 얘기 잠깐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네. 자 그렇다고 하면
미래 도시는 우리가 10년 뒤에 네. 실은 이제 뭐 드론이 날아다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정 절차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좀 그 난해한 관여들을 많이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 10년 뒤에 우리의 10년, 20년 뒤에 우리 나라의 네네. 그 미래 도시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화돼 있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10년 뒤, 20년 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10년 네네. 전에 지금 도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물론 바뀌긴 하고 변화는 했지만 네네.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서 당장 10년 뒤, 20년 뒤에 그때는 뭐 원더키드처럼 이렇게 뭐가 날아다니거나 하기는 물론 지금 드론도 개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비행 UAM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조금 더 정말 사람들 피부에 와닿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화는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자꾸 쌓이는데 이런 쓰레기들을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뭔가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자꾸 주차난이 좀 심한데 예를 들어서 특히 2시에서 3시 이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주차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도시 그 주차를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형태로 도시가 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은 이제 미화원 이제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아침마다 쓰레기를 네. 우리 잠잘 때 네, 그쵸. 어렸을 때 새마을 놀이 기억나세요? 아, 아니다. 그 시대는 아닌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만 맨날 저희 동네만.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를 이제 수거했던 그런 느낌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애들 뭐 보면은 미래도시 보면은 그 뭐예요? 그 요즘에 그 상점 같은 데만 가도 네. 요즘에는 이제 그 로봇이 지금 네네네. 그 음식을 네, 배달해 서빙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곳곳에 들어왔는 도시 개발의 시작 네네. 뭐 이런 것들 잠깐 네.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 도시 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제가 당장 생각이 나는 그러한 것들은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계획이라는 것들을 잠시만요. 생각 안 난다. 네,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눈에 전혀 보이는 여기에 지금 어떤 내용이거든요. 전혀 어떤 내용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냐, 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예.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눈에 보인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같은 것도 사실은 네네. 지금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이 그죠. 앞에 도로가 이제 일방통행이거나 아닌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계획과 직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일방으로 네.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여기는 일방으로 하는 것보다 양방향 통행이 나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계획되는 것들이 좀 직관에 의해서 됐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여기를 일방으로 바꾸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되겠구나. 조금 더 덜 막히겠구나. 그러면 여기를 일방으로 하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여기를 일방으로 바꾸든 아니면 일방이었던 데를 양방으로 바꾸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조금 더 현실의 눈에 보이는 도시계획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 딱 회계사에 다 갖다 놓고 그 이제 앞에다가 칠판 갖다 놔놓고 사과를 딱 그려놓고 그쵸, 네. 여기 이렇게 막힐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그렇게 그런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예. 예, 실제로 그래가지고 많이 막힌 경우도 네, 그럼요. 있고 네. 저희는 그 광주에 가면 이제 그 사거리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빅데이터를 뭐 활용해서 네. 뭐 도시가 뭐 개발되는 과정들이 요즘에는 뭐 대세인가요? 네, 그렇죠. 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직관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되는 이러한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활동할 때마다 데이터들이 어딘가는 쌓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서도 쌓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카드 결제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쌓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구나, 네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 버스 노선을 만들거나 택시 노선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직관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들이 많이 요즘 변화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그 잠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어디 관광지 갔어. 근데 거기를 이제 다니가 너무 불편해요. 네. 그럼 거기에 한 3km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야. 네. 에스컬레이터 아니야. 그 뭐냐, 그지? 딱 가면 딱 가는 거. 무빙워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는. 무빙 그거. 예, 예.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도시 계획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 최근 뭐 특히 이제
좀 힘들어라는 것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도 있고. 아. 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하철역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나와가지고 장애인이 아니신 분과 장애인이신 분이 똑같은 어디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들을 한번 다 체크를 해봅니다. 아, 데이터로. 그렇죠. 예. 그래서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 3분 만에 왔는데 장애인이신 분들은 뭔가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해서 여길 한 10분 만에 왔다.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가 더 취약한 지역이구나, 빨리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무빙워크를 만들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든 이러한 것들이 계획이 될 수. 편리함도 좋지만 그쵸. 이제 우리 그 산림 피해나 네. 우리 자연 환경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도시 개발의 이제 부작용이다라고 네, 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그럼 뭐 도시 개발하면 도시를 개발할 이유에는 함께 뭐 저희가 숲을 조성해서 네. 함께 공존하는 걸 고민해야 될 거죠. 그죠.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왜 산을 훼손해서 도시를 만들어? 라는 이제 고민이 또 시작되겠죠. 네네. 같은 편 이후엔 되겠지만 또 현재는 또 네, 상반된 그렇죠. 네네. 자연을 보호를 하려고 하는 분들, 네. 도시를 개발하는 분들이 아마 상반된 의견을 가지실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빅데이터 아까 활용 얘기가 나왔었는데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게 역시 예측하는 기술이 높아진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 빅데이터들이 많이 이렇게 뭐라고 쌓이고 자료들이 축적이 된다면 아마 산림 훼손이 좀 적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빅데이터가 있으면 그쵸. 네,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굳이 여기는 산을 훼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런 뭐 여기는 조금 추가적으로 더 나무를 심고 해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여기는 이후에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뭐 아마 도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빅데이터가 좀 더 많이 쌓이기를 원하고 좀 더 도시 계획이 잘 활용되고 아니면 저희가 녹지 공간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렇게 아마 또 미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혹시 그 이제 개발로 인한 산림 피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혹시 좀 있을까요? 산림 피해 훼손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산불과 산사태 같이 자연적인 훼손도 일어날 수 있지만 네네네. 대부분 인위적인 훼손도 많이 일어나죠. 우리 흔히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터널을 만들거나 그렇죠. 해도 산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동네 또 주변에 보시면 뭐 골프 치신다거나 네네네네. 네, 아니면 뭐랄까요 뭐 전기를 내기 위해서 산에 송전탑을 만든다. 풍력 발전을 만든다. 아니면 또 지역 주변에서 또 묘지가 때문에 또 산림이. 근데 궁금한 게 봐봐요. 이게 네. 이제 그 산에서 뭐 이렇게 그 전기 송전탑이 네네. 갔다 그러면 실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건 없잖아요. 네네, 그쵸. 어차피 왜냐면 네. 산에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산림에 미친 영향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그 뭔가 자연적인 지역에 네. 인위적인 구조물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그 주변의 어떤 나무들과 동물들의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의 정량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동물들. 아. 식물들의 생장이 좀 저조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영향들은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 사람한테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곤충들 거기 있는 뭐 식물들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뭐 떠나거나 그 지역을 떠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든다면 또 도로를 탄다고 산과 산을 절개를 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 산을 뛰어놀던 동물들이 예. 도로가 생기면서 산이 단절이 돼버린 거죠. 아. 그러면 보통 그 동물들이 나 저기로 가야 되는데 아. 그래서 도로로 내려와서 건너죠. 아. 그럴 때 로드킬이 로드킬. 발생하죠. 예. 우리가 운전하다가 동물들이 네. 고난이나 치이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네네네. 그런 경우도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면 동물들 사슴이 이쪽에서 좋은 데 살다가 여기가 좀 자리가 안 좋아, 터가 안 좋아요, 꿈자리가 안 좋아요. 힘들안 좋아. 그럼 이제 옆으로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또 여기 왔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가 안 좋아지는 걸 떠나서 여기를 한 곳에 다 뭉쳐버렸네? 그럼 이제 평수가 좁아지니까 또 평수 높일 25평에서 또 48평 가게 되고 맞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여기 맛집이 있었는데 네. 다 망가버렸네. 저쪽 동네에 맛집이 있네. 그러면 이제 그 먹이를 찾으러 또 이동할 수. 그러면서 우리 사람 사는 데까지 내려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 공존해서 살아야 되죠, 보통 예. 가지고는. 근데 그게 그런 게 도시 계획상에서 많은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지역 개발학을 전공하긴 하셨지만 조경도 좀 아신가요? 아니요, 저는 조경을 다루진 않습니다. 전혀요. 네네. 아니요. 조경 학부 네. 자우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두 분이 뭔가 사대가 좀 맞을 수 있겠다. 조경과 네. 숲의 만남. 네. 예? 그러면 이제 같이 손을 맞잡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도시 계획에서도 제가 조경을 다루진 않지만 친환경 도시에 대한 또 다른 방면으로의 친환경 도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도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 오래 갈 수 있는 이러한 도시들인데 이 도시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덜 쓰는 에너지를 덜 쓰는 도시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꼭 숲이 많은 것도 물론 보기에 친환경 도시일 수 있지만 에너지를 덜 쓰는 도시. 그럼 에너지를 덜 쓰는 거는 크게 건물에서 쓰는 지금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지금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에너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전기 에너지를 덜 쓸까? 예를 들어서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혹은 사람들이 통행을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덜 탈까?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좀 적게 하는 형태의 친환경 도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학 우리 그 전공으로서 네. 박수를 좀 보내드릴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네, 그러한 형태로 지금 네. 도시를 계획할 때 친환경 도시라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있습니다. 도시에 숲이 있는 것에 관련돼서는 네. 일단은 뭐 공기를 좀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을 것이고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어떤 기능들이 좀 있습니까? 도시 숲의 대표적인 기능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첫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 열섬 현상이라든지 네. 요즘 또 폭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라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뭐 산림청이라든지 연구기관의 어떤 산림공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여름철에 도시 숲이 도시의 어떤 기온을 한 3에서 7도 정도로 많이 낮추는 낮추네요. 예,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예를 들면 뭐 10년생 나무를 1헥타 면적 100m 곱하기 100m의 면적의 나무들이 심는다면 그 10년생 나무가 그 1년에 한 6.9톤, 7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의 어떤 저감적인 역할도 있어서 그런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기능도 가지고 있고 네네. 또 흔히 우리가 그게 관광지로서의 또 네네네. 그 네네. 재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네네. 그런 측면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파트 주변에 도시숲이 있으면 이렇게 그쵸. 운동하고. 운동하고 네. 헬스적인 측면 아니면 심적으로 편안해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도 안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에 산림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숲 네. 탑 50을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지? 저는 또 이게 전라남도에 그죠. 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전라남도는 뭐가 있지 않으니까 그게 세 곳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전라남도 쪽에. 전라남도 쪽에서. 예. 그래서 담양의 메타세카이어길, 예, 가봤습니다. 그리고 뭐 담양의 중록원, 예. 그걸 대표적인 있고 가까이에 목포에 십자형 도시숲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요? 십자형 도시숲. 그 도시에 하당 있는 쪽에, 하당 쪽에. 그래. 그 도시숲도 50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목포의 그 십자형 도시숲이 이 경제 활성화 지역 여건형인 거죠. 야. 네,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도시숲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합치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교수 톡톡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은 그 내용들을 이제 글을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참 소개를 좀 해올릴게요. 이제 두기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 네. 우리 그 해당 분야를 전공을 하면 네.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인데 네네. 먼저 우리 그 장성만 교수님께서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학과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학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을 다룹니다. 네,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농촌, 어촌 이러한 지역을 개발하는 이러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취직을 하고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뭐 LH
토지주택공사나 네. 아니면은 농어촌공사 이러한 쪽에 이제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나 농어촌공사에 취직을 하면서 도시계획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농어촌 지역의 이제 개발 방향을 네. 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영역의 사람들이 이제 취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있는 지역이 이제 도청, 시청, 군청 이러한 그 공무원들을 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관할하고 있는 도청이나 시청에 자기네들이 지역 그 각각의 지역의 도시 계획을 실질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지역을 개발하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설계, 예.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LH나 아까 말씀드린 시청, 구청 이런 데서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지를 고민을 하고 이러한 회사들이 직접 이제 가서 도시를 설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그 원림 산림학부, 원예 산림학부, 원림은 아니죠. 원예 산림학부. 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취직을 좀 하나요? 네, 저희 학과는 산림 자원을 전공이라고 이제 정확히 표현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산림을 뭐랄까요, 건강하게 아니면 또는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합니다. 보통 키워드들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에 대해서. 가까이 수목원, 수목원. 전남 나주 있잖아요. 네, 수목원.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숲채원이라든지 네네. 치유의 숲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더욱더 각광을 받잖아요. 네,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산림 치유, 산림 휴양, 복지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뜨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산불, 산사태, 뭐 재해 관련된 그걸 예방하거나 복원하는 그런 도시숲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림은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보통 국가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도시와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크게 국가직 하면 이제 산림청 가게 되고요. 이제 지방직에 보면은 다 산림직, 녹지직 공무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림만 구청, 전공하는 시청 이런 시청, 데도. 구청에 다 지자체 산림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공무원들이 산림 전문가들이 이제 포진해 있죠. 그래서 도시 계획과 함께 더불어서 또 도시숲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시 주변에 있는 산림 가로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분들이죠. 아마 지역의 공무원 같은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공무원들이 할 수 있고 그걸 또 이미 아까 뭐 어떤 재해 예방이라든지 아까 복지, 휴양, 치유하는 수목원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그리고 뭐 국립수목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네네. 게 있습니다. 산림복지를 총괄 다루는 네, 우리가 흔히 나주의 숲채원이 네네네네. 뭐 장성의 편백수 이런 게 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기가 기관. 좋다니까요. 예, 그런 기관들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게 네. 우리가 국가와 연계돼서 하는 그런 취업에 많이 가고 뭐 요즘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뽑는 인원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잡학과 두 분의 그 잡학 박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끊임없이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네. 저번에 좀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꽤 지났는데요. 네네.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더 하고 싶은 말이 더 계속 생길 정도로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네네. 나와가지고 또 다른 면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도.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은 오늘 1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첫 바트를 잘 끊었나? 네, 1화를 함께해서 좀 교수님과 함께 아니면 MC분과 함께해서 좀 영광스러운 네네. 부분도 있고요. 아까 질문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질문하는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저 입장에서 좀 우리가 전공을 같이 소개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거에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더욱더 이제 많은 배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구칠 거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잡다한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잡학과 첫 시간에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